2026년 4월 27일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영호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윤영호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기각된 공소 사실을 놓고 또 다른 법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특검은 가정연합을 조사하며 원정 도박 관련 형사사건을 들춰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증거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경찰청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통일교 총재 등 혐의 관련 첩보 보고서와 견문 보고서, 2026년 2월 11일 보고서 작성자의 법정 진술. 특검이 제시하는 핵심 증거는 윤영호와 당시 측근이었던 A씨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특검은 이 대화를 근거로 윤영호가 원정 도박 관련 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머님과 정원주가 윤영호로부터 2013년에서 2014년 라스베가스 원정 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윤영호에게 재정국과 총무국 직원들을 통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영호가 그 지시에 따라 총무국 직원에게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2010년부터 2013년 회계 자료의 적요란, 즉 지출 내용을 적는 칸을 수정하게 했다는 것. 또 총무처장에게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게 하여 원정 도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에게서 시작해 윤영호를 거쳐 총무국 직원과 총무처장에게로 이어지는 3단계의 지시사슬. 이것이 특검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이미 다른 법정에서 한번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윤영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특정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윤영호 사건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설령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문제 삼는 자료 정리 행위는 원정 도박 혐의와는 무관합니다. 윤영호는 해당 실무자 등에게 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영호와 총무국 직원도 회계 프로그램의 자료를 정리한 행위는 세계본부와 한국본부의 통합에 따른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총무처장 역시 윤영호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근무 기간, 세계본부 총무처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PC에 어머님의 원정 도박과 관련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C를 초기화하면서도 기존 자료를 모두 백업했습니다. 삭제된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백업된 것, 감춰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결국 모든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애초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수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특검은 어머님께서 윤영호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료 정리 행위는 조직 개편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 원정 도박 혐의와는 애초부터 관련이 없습니다.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정보 취득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윤영호 사건에서는 7월 9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며 가정연합 법무브리핑 7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